안녕하세요. 프레시한 영어 메가소방의 송아영입니다. 네, 오늘은 뭘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조금 가볍고 그리고 수업과는 연계가 되지 않는 그런 쉬운 이야기들로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갖고 온 주제는 이거입니다. 자, 과량률이 60%인 소방영어의 시험, 정확한 공부법, 대체 무엇일까? 그쵸? 제가 이것저것 찾아보니까 소방영어 시험에서 타직열 시험 문제가 아닌 소방영어 시험 문제로 공부해야 한다라는 설명들은 굉장히 많은데 광고들이죠. 근데 그거에 대한 정확한 공부법들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의 조금 위치를 찾아보고 그 위치에 맞추어서 어떤 단계를 밟아 나가야 할지 함께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볼게요. 자, 우선 저도 되게 뻔한 이야기를 하나를 전달해야 할 것 같은데 모든 점수대의 학생 여러분들은, 수험생 여러분들은 소방영어 수업으로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어제까지도 제가 이것저것 찾아보는데 나 소방영어 시작할 건데 일행직 이 수업이면 충분하냐? 이런 질문들을 많이 올려놓으세요. 그쵸? 그거 다 이해하면 충분하겠죠. 왜? 소방영어보다 타 직렬의 범위가 훨씬 더 넓으니 당연히 그거 다 마스터하면 소방영어 마스터하겠죠. 대신 시간이 오래 걸릴 거예요. 그럼 남들이 그런 공부 방법으로, 그런 커리큘럼으로 긴 수험 생활을 할 때 나는 빠르게 치고 빠지는 거죠. 그런 방법이 바로 소방영어 수업으로 하셔야 합니다. 타직열 영어 수업이 아닌 소방영어 수업으로 시작하고 소방영어 수업으로 끝내셔야 합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소방 모든 문제들을 풀고 나는 항상 평균이 90점 이상이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타직열, 하프, 동영, 오케이 푸셔도 돼요. 근데 그게 아니다 라고 하면 뭐로 끝내야 한다? 시작과 끝은 소방영어 수업이어야 한다. 교재여야 하고 컨텐츠여야 한다. 그럼 이제는 조금 왜 그런지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일행식 영어예요. 그리고 우리 소방영어이고요. 보세요. 출제된 어휘의 난이도를 보면 수능 밖의 어휘들을 출제하고 있고 우리는 수능 수준의 중상 정도입니다. 제가 대치동에서 메가스터디에서 수업을 할 때 최상반 친구들을 조금 같이 공부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최상반 수업에서도 등장하지 않는 어휘들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볼 수 있을까? 필요할까? 라고 하는 어휘들로 시험 문제를 만들어내고 있는데 그 모든 것들 다 암기하실 거예요. 우리는 필요한 것만 빨리 암기하고 얼른 합격하자. 이게 우리의 전략이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소방 수업이 필수이다. 보세요. 똑같은 제목 고르기 문제 유형이에요. 굉장히 길죠. 빨리 넘겨볼게요. 우리 소방영어의 제목 고르기 문제예요. 이 아이는 짧아서 보기까지 이렇게 나열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지문에서 가장 어려운 어휘들이 뭐가 있을까라고 했더니 physical, ensure, beneficial 요 정도의 어휘 수준이에요. 수능 어휘 수준이죠. 다시 앞으로 가서 이렇게 긴 지문에서 어려운 난이도의 어휘들을 보면 수능 상 그리고 수능 밖의 어휘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 공부하실 필요 없단 이야기예요. 그리고 보기에 쓰이는 어휘조차도 조금 힘든 어휘들로 영어로 만들어져 있죠. 우리가 해야 할 건 뭐다? 소방 영어이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조금 세분화시켜서 정확한 나의 위치를 찾고 그 위치에 맞는 공부 방법들을 이야기해 볼게요. 이 어휘들의 출처는 이번 연도 소방직 시험 실제 기출 시험 안에 있는 어휘들이에요. 잠깐 영상을 멈추시고 이 어휘들을 쭉 보신 후에 어디서 본 것 같은 데가 아니라 아, 이거 무슨 뜻이지? 라고 뜻을 정확하게 캐치할 수 있는 어휘들의 개수를 한번 적어보세요. 그랬을 때
5개 이하이다라고 하면 지금 여러분들이 보셔야 할 어휘의 책의 수준은 중학 필수 어휘입니다. 일행지가 아니고 소방, 직렬 특수어휘 아니고 중학교 필수 어휘책 보셔야 합니다. 근데 그거보다는 조금 위에이고 10개 언저리이다라고 하면 고등 필수 어휘로 시작하시면 됩니다. 소방직렬에서의 어휘는 이 2권이면 돼요. 범위를 넓히고 싶으면 소방 직렬의 특이한 어휘들만 따로 정리되어 있는 그런 것들을 여기다 추가하시면 되지 이것보다의 더 이상의 어휘의 확장은 불필요하다라는 걸 전달해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거 알겠는데 암기 어떻게 해야 하는데? 라는 되게 질문들을 많이 하세요. 어떻게 암기하고 계세요? 손으로 쓰면서 암기하고 계시죠, 다들? 손으로 쓰면서 암기하는 방법을 저는 굉장히 싫어합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냐? 입으로 말하면서 암기를 해야 한다. 어휘의 발음을 네이버에만 쳐도 되게 예쁜 목소리의 외국인이 정확한 발음으로 읽어주세요. 그거 한 번만 들으시고 똑같이 영어 한 번 읽으시고 한국어 한 번 읽고 영어 읽고 한국어 읽고 조금 이렇게 이 과정을 한 어휘당 7번에서 10번씩 입으로 말하면서 암기하세요. 그리고 당연히 한 번에 다 암기되지 않습니다. 비결은 자주 봐야 합니다. 그리고 책 한 권으로 여러 번 봐야 하지 책 한 권 끝냈다라고 해서 다른 책을 또 고르며 그 어휘들을 다시 암기하는 건 비효율적이다. 즉 자주 보기와 똑같은 이야기겠죠. 그러면 이제는 문법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볼게요. 케이스 1, 2가 있고요. 본인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첫 번째, 나는 문법에 자신이 없다. 두 번째, 기본 이론 수업 충분히 들었고 단원별 문제풀이는 어느 정도 가능한데 그러니까 즉 관계대명사 부분에서는 관계대명사 문제를 다 풀 수 있는데 실전 문제만 보면 범위가 다 섞여 있는 문제들을 보면 되게 막막하고 답답하다. 이런 케이스이신 분들 이렇게 크게 나뉠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럼 케이스별 해결책. 첫 번째, 문법에 자신이 없다라고 하면 기초 2본, 네, 이론이죠, 그쵸? 기본 이론 수업을 들으셔야 하는데 그 이전에 생기초 기본을 되게 짧고 빠른 수업들을 선택하셔서 얼른 후다닥 먼저 한번 끝내시고 그리고 나서 기본 이론 수업을 찬찬히 들으시는 게 맞아요. 이게 안 되는데 갑자기 실전 문제들을 먼저 풀면서 공부한다라는 건 아닌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케이스 두 번째에서는 되게 특이한 게 있죠. 첫 번째 방법, 문법 문제를 풀 수 없는데 해결책은 뭐다? 구문 연습이 필요하다. 문법 문제를 풀기 위해선 글의 구조가 보여야 하고 글의 구조, 문장의 구조가 다 눈에 보이셔야 해요. 그럼 그런 구조는 어디서 배우는 거냐? 문법이 아닌 구문 수업입니다. 구문 연습을 하시고 다시 한번 이론을 정리하실 필요가 있고요. 혹은 이론 수업 회독을 다시 한번 하는 건 별로 의미가 없고 셀프 개념 정리 노트를 만들어야 한다. 즉 1단원에서 챕터 1에서 가장 중요한 암기하세요, 알고 있어야 합니다라고 강사분들이 전달해드린 포인트들을 A4 용지 한 장에 정리를 하세요. 단원별로. 그리고 그것만 들고 다니시면서 암기 좀 하세요. 뭐가 안 되어 있다? 필수 암기 내용이 부족한 것이다. 책 한 권을 들고 다니면 암기하기 싫잖아요. 열어보기도 싫고. 근데 사람 심리라는 게 이렇게 노트를 조금 정리를 해서 A4 용지 한 3, 4장이면 밥 먹다가도 보고 버스를 타고 가다 보고 이것저것 짜투리 시간에 한 번씩 그래도 쳐다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작업들이 조금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강의의 회독은 불필요하다. 뭐다? 나만의 한 장 개념 정리가 필요하고 그리고 필요한 개념은 암기를 해야 한다. 영어도 반 정도는 암기 과목이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답의 근거는 눈, 손으로 확인해야 한다. 연습하는 거잖아요. 지금은 실전이 아니라 연습할 때에는 문제를 보고 이게 왜 그런 답인가 알고 있어도 손으로 한번 표시를 하고 눈으로 2번, 3번 확인을 하는 과정을 거치셔야 실전에서 속도도 빨라지고 그리고 실수를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을 조금 줄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독해예요. 케이스 1. 눈에 들어오는 어휘들로 독해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해석이 아닌 어휘들의 나열로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케이스 2. 해석은 가능해. 하지만 난 점수 편차가 너무 심해. 어떤 건 60점, 어떤 건 80점, 어떤 건 70점. 비슷한 점수가 아니라 내 점수는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할까? 3번째, 나는 독해 문제 푸는데 다른 건 다 됐고 시간이 너무 부족하다. 이렇게 케이스 3가지를 조금 정리를 해봤고요. 그럼 이 케이스별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케이스, 어휘들로 독해 문제를 풀고 계신 분들은 영어 뼈대가 부족하다, 즉 구문이 부족하다, 해석하는 힘을 기르셔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문법 수업이 아닌 구문 수업이 필요하고 그리고 구문책으로 문장을 해석하는 연습을 다시 한번 하고 오셔야 합니다. 이게 되어 있지 않으면 수험생활 길어져요. 이렇게 풀어서는 절대로 원하는 점수를 얻지 못하십니다. 2번째, 점수의 편차가 너무 심하다. 어떤 케이스냐면 문제를 유형별 스킬로만 무조건 접근하려고 하시는 분들이세요. 스킬이 딱 먹히는 문제는 다 맞는 거죠. 근데 똑같은 유형이라고 해도 내가 배운 스킬과 조금 접근법이 다른 문제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아주 조금만 달라지더라도 그러한 문제들은 틀리게 되기 때문에 점수의 편차가 심해지는 거죠. 그래서 유형별 스킬로만 접근하려고 하지 말고 글의 구조를 볼 수 있는 연습이 필요하다. 어디가 주제 문장이고 그 밑에는 예시가 시작이 되고 그 밑에는 실험이 시작이 되고 이런 구조들을 확인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시간이 부족하다라고 하면 시간을 체크하며 하프나 동영 모의고사로 문제의 양을 늘리시는 게 맞습니다. 다시 한번 스킬로만 풀리는 문제는 어떤 문제다? 나 말고 모든 수험생들 모두 다 맞출 수 있는 문제이다. 스킬로만 풀면 안 된다. 스킬 외에 단순히 문장을 읽는 것이 아니라 글의 구조를 파악하는 연습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필수예요. 이게 되어야지만 독해에서 어떤 경우에도 어려움 없이 문제 풀고 나오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조금 어휘랑 그리고 문법 그리고 독해 케이스를 조금 나눠봤고요. 그 케이스는 현장에서 학생 여러분들이 많은 질문을 하시는 고민거리들을 제가 조금 이렇게 분류를 한 거죠. 그 케이스별 해결책을 전달을 해드렸는데 시간 관계상 굉장히 짧고 필요한 이야기들만 전달을 해서 아마 저게 무슨 말이지? 라고 조금 더 설명을 듣고 싶은데 라고 하시는 수험생 여러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럼 어디로 오시면 돼요? 현장에서 뵙겠습니다. 네, 반드시 합격하실 거고 합격의 그날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메가소방의 송아영이었습니다.